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로 오래전 제가 동경하던 친구와 함께 식당 창업을 하여 매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력적인 모습이 일상이던 남편은 물론 그런 남편을 감싸고 돌던 시모와도 아예 연을 끊은 상황인데요.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과 함께 남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수모와 그런 수모를 참고 견딘 덕분에 맺게 된 달콤한 결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엄마랑 아빠 무시 좀 하지 말라고. 네가 얘기하지 그러니 왜 부부 일을 나한테 따져? 아시잖아요. 그이 기분 나쁘면 물건 던지고 대뜸 주먹부터 날아오는 사람인 거. 저도 참다가 말해봤는데 TV 부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늘 어머님이 식당에서 남편 하는 양 지켜보셨으니까 한마디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얘, 내가 얘기한다고 고칠 애도 아니고 솔직히 나도 바쁜 식당에 손 느린 사돈들 고용해주는 걸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써줬는데 자존심 그거 감당을 못하니 똑같이 욕먹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게에서 하면 훨씬 더 서러웠을걸? 아무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장인이랑 장모잖아요. 그런데 좀 손발 느리다고 반말 찍찍하고 소리 지르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애미야, 어휴, 넌 어떻게 식당 일만 3년 넘게 해놓고 그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니? 식당 일이라는 건 전쟁터다, 전쟁터.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존댓말 하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거 봤니? 우리 원기가 이 전쟁터의 별 달고 있는 장군이란 말이다. 그럼 왜 그이는 집에서도 폭군처럼 구는 건가요, 어머님? 결혼한 지 7년 넘는 동안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본인 기분 좀 안 좋다 싶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 대체 왜 그런 건데요? 하늘 날아간 원기 애비가 원래 좀 사람이 괄괄했어서 그거 보고 배웠잖니. 장교 출신이라 애를 군대식으로 기르기도 했고. 아니, 근데 너는 좋아서 우리 애랑 결혼해놓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니? 남편이 저보다 8살이나 많은데 결혼한 건 사람이 다정하고 착하고 순수해 보여서 그랬던 거였어요. 다부진 몸으로 저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 물건 집어던지고 폭력 쓰는 사람일 거라 생각 못 했다고요. 이거 솔직히 사기 결혼 아닌가요? 사기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에는 분노 조절 치료도 받고 있고 폭력도 안 쓰고 있잖니. 몇 번 얻어맞은 거로 왜 말이 그렇게까지 가니? 더 짜증나게 하면 내가 몽둥이 찜질해 줄 테니까 그만 좀 징징거리거라. 그이 폭력적인 모습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겠네요. 어머님도 말하다가 조금 수틀린다 싶으시면 항상 때린다 뭐다 하시잖아요. 네가 염치도 없고 배은망덕하게 나오니까 속이 터져서 하는 말이다. 사돈댁들 몸 불편해서 아르바이트 자리 어디 구하기도 어려운 거 써줬으면 원망 이전에 고마운 마음부터 들어야 정상 아니니? 사돈 양반이 친구 빚보증 잘못 써서 퇴직금 죄다 날린 게 딱해서 거둬줬더니 이제는 아주 감놔라 배놔라 난리도 아니구나. 엄마랑 아빠, 일이 서툴고 느릴 수 있다고 일 시작하기 전에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수습기간이라 생각하고 최저시급보다 돈을 덜 받을 테니까 양해해달라고도 했고요. 어머님도 그이도 둘 다 알겠다고 하고 이해해줄 것처럼 말했었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내가 봐도 속이 터지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니? 수습은 직원 아니니? 수습이면 가게에 손해를 입혀도 괜찮은 거야? 적어도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잖아요. 저도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헤맸었고 남편이 워낙 말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라
더 알아듣기도 힘들만도 해요. 이제는 사돈댁들 싸고 돌다 못해 우리 아들 욕을 하는 거냐?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하여튼 난 더 듣기 싫고 부부 일에 상관하고 싶지도 않구나.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렴. 자꾸 이 문제로 나한테 따지면 내가 너 정말 가만히 안 둘 거다. 알겠니? 식당의 사장이자 주방장인 남편은 큰 샤브샤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편인 부모님은 몸이 별로 좋지 않아 일할 곳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이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죠. 그러나 초반에는 장인 장모 대접을 하던 남편이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는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찍찍해대는 꼴을 보니 더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분노 조절 장애를 잘 알고 있을 시모는 중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게 당연하지 않냐면서 합리화를 했으니 저로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45살짜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망나니 그 자체인 사람이 저의 배우자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던 제게 더더욱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희선아, 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고등학교 동창회에 얼굴 한 번은 안 비쳐? 아, 미안. 내가 남편이랑 식당일 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터라. 동창회 같은 곳 가도 딱히 어울릴 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시간도 없어서. 그런데 내 전화는 어떻게 알았어? 친구들한테 수소문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너 샤브샤브 가게 크게 하고 있다고 하길래 연락해서 나 좀 써주면 안 되나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보경이 너 직장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애들한테 듣기론 어디 프랜차이즈에서 품질 관리랑 식품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래. 혹시나 직원 구하거나 빈자리 생기면 알려달라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식당일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사정이야 난 모르지만 네가 하기에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또 우리 남편이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 괜히 보경이 너 일한다고 해서 고용했는데 금방 그만둔다고 하면 내가 많이 고단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람 필요한 것도 맞고 너 고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정말 핑계가 아니라 그거 하나가 걱정이라 그래. 걱정 마. 적어도 1년은 넘게 일할 거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좋은 회사에서 요리 연구나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 식당에 방문해온 손님들 얼굴 직접 보면서 맛있게 요리 먹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 애시당초 그러려고 내가 공부를 한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진로에서 많이 벗어나 있더라고. 믿을 만한 인맥들은 많은데 정말 밑바닥부터 제대로 배우려면 빡세게 일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야 나로선 믿을 수밖에 없지. 남편한테 한번 추천해 볼게.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잘 안 풀릴 수도 있거든.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다. 남편과 시모는 제가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무시하며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머님, 여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애야. 나중에 식당 차리고 싶은데 밑에서부터 배우고 싶다고 하는 애니까 1년 정도는 일손 부족할 일 없을 거고. 일손이야. 지금도 충분한데 뭘 굳이 사람을 쓴다 만다야? 그리고 먹물 든 것들은 어차피 일 제대로 하지도 못해. 내가 프랜차이즈 잠깐 일해봐서 아는데 대학 나온 것들 죄다 현장도 모르면서 쫑알쫑알 훈수나 두는 것들인데 뭐. 그래, 원기 말 하나 틀린 거 없다. 이미 사돈댁들까지 쓰고 있고 다른 직원들까지 쓰고 있어서 가게 수익도 별로인데 뭘 추가로 사람을 쓴다는 거니? 엄마가 요즘 목에 디스크가 있고 손목 관절도 많이 안 좋아져서요. 뭐? 아니, 사돈 양반은 지금처럼 바쁜 시기에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니?
가게 운영에 한 명만 빠져도 얼마나 큰 타격인데. 어머님이 평소부터 하시는 말이랑 다르네요. 엄마랑 아빠 1인분도 못해서 빠져도 아무런 타격도 없다면서요. 그러니 돈 덜 받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하셔놓고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아이고, 그럼 괜히 생돈 또 날아가게 생겼구나. 뭘 생돈 걱정을 하고 있어. 한 명 나간 자리니까 다른 한 명이 그만큼 받으면 되지. 야, 너 그 친구한테 수습기간 6개월이라고 조건 걸어. 최저시급 절반만 받는 걸로. 그럼 인정. 뭐? 엄마랑 아빠야 몸이 불편하니까 돈 덜 받은 거 그렇다고 쳤어. 그런데 몸도 멀쩡한 애를 최저시급 절반을, 그것도 수습기간 6개월이나 지나서 준다는 게 말이나 돼? 얘 인텔리야.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식품 개발에 품질 관리까지 했던 애라고. 대드냐? 처맞을래? 어차피 샤브샤브 가게에서 인텔리인지 인절미인지 뭐가 중요한데? 그냥 종처럼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될 일인데. 그리고 그 친구도 1년만 하다가 떠날 거라며. 가게 노하우 알아서 빼가려고 할 텐데 최저시급 절반도 많이 쳐주는 거지. 사실상 거절이나 다름없는 남편의 답변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흔쾌히 알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때 동창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부터 분노 조절도 잘 못하고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도 있던 남편은 기강을 잡아야 가게가 잘 돌아간다는 핑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그런데 제 친구는 월급을 적게 받을 때 받더라도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어이, 보경씨. 일로 와봐. 내가 참다 한마디 해야겠으니까. 네, 말씀하시죠. 집사람이 간절히 부탁해서 내가 보경이 고용했잖아. 어? 그럼 기대해준 만큼 부응을 해줘야 할 거 아냐? 왜 사람을 갑갑하게 하냐고. 왜? 이제 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애한테 왜 그러는데? 국자로 처맞기 싫으면 넌 닥치고 있어. 네 친구가 손님이 물티슈 달라니까 그냥 주더라. 물티슈만 주면 됐지. 음료수까지 주네? 아니, 내가 가게 일 도와달라고 고용했지. 망하게 해달라고 고용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퍼주면 가게 거덜난다고. 물티슈 하나 줬다고 뭔 가게가 거덜나. 다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제발 사람이 욕부터 하지 말고. 당신보다 어려도 성인인데 서로 예의는 좀 지키자. 사장님, 일단 사장으로서 업무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 잘 들었네요. 그런데 저는 딱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들었냐? 지금 잘못한 게 없다고 대드는 거? 그래, 보경씨. 말해봐. 말해보라고. 어디 변명이든 설명이든 해보라고. 우선 손님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라겔락 통 안에 쇠수세미 조각이 들어있다는 컴플레인이 있었거든요. 뭐? 쇠수세미 조각? 아니 씨, 그걸 제대로 청소 안 하고 뭐 했어? 보경씨 제정신이야? 저는 계속 서빙하고 있었고, 설거지하신 건 사장님 어머님이셨거든요.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죠. 맞아. 어머님이 뭐 귀찮게 수세미 따로 쓰냐면서 쇠수세미로 박박 긁으시는 거 봤어. 그래서 뭐? 쇠수세미 나온다고 해서 물티슈 갖다 준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음료수는 또 뭔데? 저 처음에 일하러 왔을 때 가게에서 최근에 만든 매뉴얼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숙지하라고 PDF 파일 10페이지짜리 주셨잖아요. 그거 5페이지에 과도한 컴플레인이나 위생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음료 제공도 융통성 있게 하라고 기재되어 있던데요. 혹시 매뉴얼이 그새 바뀐 건가요? 융통성 있게 하라고 했지 무조건 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 보경씨, 자꾸 대학 나오고 프랜차이즈 쪽 일 좀 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지 마. 그런 거만한 자세가 자꾸 컴플레인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보경이 친절하고 빠릿하다고 손님들마다 칭찬인데 뭔 소리야. 당신만 불만이겠지? 야, 사장이 말하는데 어디 일개 직원이 끼어들고 있어. 닥쳐 좀. 가게 구일란에도 그렇고 매뉴얼에도 그렇고
사장 직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같고 수평적인 관계로 지낸다고 기재되어 있던데요. 설마 틀린 말도 무조건 내내해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 한번 용케 넘어갔다고 기고만장하지 마. 어디까지나 내가 고용 주고 앞으로도 쭉 지켜볼 거라는 거 명심하고 멋대로 가게 거덜내지 말고 더 긴장하면서 일하고 여긴 전쟁터니까. 전쟁터인 건 알겠는데 사람 대하는 법 좀 제대로 익혀. 그러다가 뒤에서 언제 총 맞을지 몰라. 내가 군인에 관심 있었으면 별달아서 장군까지 됐을 사람이야. 처맞기 싫으면 그만 나대고 좀 닥쳐 썩으려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남편을 보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 시원함과 별개로 친구를 보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미안. 남편이 좀 학벌 컴플렉스가 있거든. 이렇게 가게 크게 하시면서 학벌 컴플렉스가 있으신 건 의외네. 사실 사업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거의 다 일구어 놓으신 거야. 아버님은 사관학교까지 나오신 완전 엘리트인데 남편은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손 놓고 살았었거든. 어머님 닮아서 솔직히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 두 사람 다 성격이 아주 비슷비슷하더라. 다혈질에 일단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나가고. 그래도 집에서는 잘해주지? 빈말로라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안 그러니까 문제야. 솔직히 자기가 한 말도 나중에 가선 까먹고 지적받으면 벌컥벌컥 성질부터 내고 가게 매뉴얼 만드는 것도 내가 도와줘서 만들었거든. 근데 정작 본인은 지키지도 않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도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냐. 그랬지. 결혼 전에는 다정한 척 사람 홀리더니 임신하니까 바로 본색 드러내더라. 이거 사기 결혼이다. 억울해해봤자 나만 손해라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남편 욕해봤자 내 얼굴에도 먹칠인 거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속이 풀리네. 힘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나 너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은혜 받은 것도 많잖아. 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민망해지지. 최저시급 절반도 못 주고 미친 사장 있는 가게에서 일하게 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나 반대 엄청 한 것 같던데. 그거 설득해준 것도 엄청 고마운 거지. 무엇보다 너 고등학교 때 나 많이 도와줬었잖아. 내가 책만 붙잡고 있으니까 도도한 척 비싸게 군다면서 시비 거는 애들 있었는데 네가 나서서 말려주기도 했었고. 엥? 난 생각도 안 나는 일인데.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남편분이 끼어들면 때릴 것처럼 주먹 치켜드는데도 계속 끼어들면서 나 변호해주고 같이 싸워줬잖아. 에이, 쑥스럽게. 당연한 걸로 칭찬하니까 창피하다, 야. 그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 나 회사 다닐 때도 심하긴 했는데 여기 가게도 마찬가지긴 하고. 아, 어머님이 쇠수세미로 플라스틱 통 막 씻어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러시네. 그것만이 아니야. 소고기 원산지 말이야. 국내산으로 팔고 있는데 죄다 수입이더라고.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국내산이 아니라고? 자기 아는 도매업자한테서 비싼 값 주고 떼온다고 했었는데? 표정 보니 너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고기 취급도 많이 했었잖니. 소고기 들여온 곳 박스만 봐도 알겠더라. 어떻게?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니? 아니, 대체 언제부터? 이러다 신고 당하면 큰일 날 텐데 왜 그런 거래? 그 사람은? 최근에 도매업체 바꿔놓고 원산지 변경 깜빡한 걸 수도 있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단 남편분한테 물어봐. 고기 들여오는 것도 다 혼자서 한다며. 고마워, 보경아. 정말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니,
근데 이 인간은 진짜 무슨 정신인 거니? 맘 같아선 진짜 이 인간이랑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을 지경이야. 성격부터 취미에 대화까지 뭐 하나 나랑 맞는 게 없잖니. 나만 무시하면 되지. 우리 아빠랑 너한테 윽박 지르는 거 봤지? 아주 왼수가 따로 없다, 정말. 희선이 너 진지하게 이혼 생각하는 거면 나한테 얘기해. 내 친척 중에 변호사분 있거든? 너가 참고 살면서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여서 그래. 어머,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다, 보경아. 조만간 왼수랑 결혼 5주년인데 그때 하는 거 보고 판단해 봐야겠네. 보경이와 대화를 하니 속이 후련해지기도 했었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혹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도 실패한 결혼 생활로 보이겠거니 싶어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마와 아빠가 몸이 안 좋은 상황이고 집이 가난하기까지 했으니 먹고 살 일이 걱정인 저로선 이혼한다는 건 상상으로만 할 뿐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이며 시모라는 인간들은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제게 아예 그러라며 등을 떠미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일이 끝난 뒤 주방에서 고기 원산지에 관해서 캐묻자 오히려 절 탓하며 핍박을 하더군요. 우리 원기가 이래서 너한테 그년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었던 거다. 애미 너는 대체 어떻게 된 애가 사고를 수습할 생각은커녕 만들기만 하니? 쇠수셈이 조각 들어간 걸 수습한 건 친구였는데요. 그리고 이러다가 단속 나오거나 신고 들어가게 되면 가게 타격 받는 거고요. 너랑 네 친구가 닥치고 있으면 문제될 거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어. 원산지 속이고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정상이야? 이러면 당신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몰라서 이래? 쫑알쫑알 더럽게 시끄럽네. 그럼 이 큰 가게 운영하는 게 정직하게 장사해서 될 거로 생각했어? 그리고 어차피 여기 단속도 안 나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단속이 안 나온다는 건 어떻게 확신하는데? 여기 단속하는 공무원이 내 인맥 중 하나고 평소부터 계속 돈으로 기름칠해 왔으니까 문제될 거 없단 얘기라고. 세상에. 그럼 당신 뇌물까지 주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차라리 몰랐다거나 실수라고 하면 납득이나 가지. 대체 언제부터 이랬었던 건데? 왜? 알면 남편 신고라도 하게? 원기야, 애미 간댕이가 붙지 않고 신고를 설마 하겠니? 지 생계도 걸려 있는데 그것만큼 멍청한 짓거리가 또 어디 있어? 이혼당할 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지. 아냐. 인연 요즘 지 헛똑똑이 친구가 나대니까 같이 기가 살아서 이래. 엄만 먼저 들어가. 오랜만에 주먹 좀 써야겠다. 얼굴은 때리지 마라. 그래도 손님 상대해야 하는데 멍들면 안 되잖니.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한데 과하게 하진 말고. 알겠으니까 얼른 들어가셔. 자꾸 잔소리하면 엄마한테도 주먹 쓸 것 같으니까. 나 오랜만에 정말 열받았어.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낸 이후 주방에 있는 국자로 제 머리를 툭툭 때려가며 모욕을 줬습니다. 더 세게 처맞기 싫으면 그냥 입 닥치고 모른 척 하라는 얘기를 들으니 슬프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이런 인간과 더 이상 참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곧장 이혼하려던 저는 친구 보경이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아보았고 재산분할에는 5년이라는 기간을 마저 채우는 게 유리하다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폭행의 증거며 아빠와 엄마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착취당했었던 증거들을 싸그리 모으고 아예 친정으로 도피를 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연락도 무시하고 아빠까지 일을 못 나가게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죠. 시모는 제가 칼을 갈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막말을 해대더군요. 너 왜 출근을 안 하는 거냐? 응? 가게 일 바빠 죽겠는데 사돈 양반까지도 무단결근을 하고 말이야. 아무리 원기가 때렸다고 해도 가게 걱정은 요만큼도 안 드는 거냐? 네,
조금도 안 들어요, 어머님. 이런 미친년. 좋은 명절에 기분 잡치게 또 대드는 것 좀 보게. 지금 네가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정말 상 치르는 수가 있다. 닥치고 당장 튀어와라. 그이한테 제대로 얘기 못 들었나 보네요. 저 애 데리고 친정 와 있어요. 이번 추석. 아니, 앞으로도 영영 그냥 친정에 머물려고요. 애미, 너 정말 미친 거니? 어디 추석에 경우 없이 친정을 먼저 가고 앉았어. 사람 패고 협박하고 손님들한테 원산지 속인 고기 파는 건 경우가 있는 건가요? 하, 느그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디. 당장 튀어와. 시댁 오기만 하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아작 내주마. 아이고 무서워라. 이참에 시댁이랑 연 끊지 뭐. 뭐, 너 정말 제대로 돌아버렸구나. 그래, 이혼이라도 할 작정인가 본데 어디 맘대로 해보거라. 누가 후회하나 보자꾸나.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정말 누가 후회하나 보자고요. 그간 모은 증거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친구가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알리고 합의 이혼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저를 설득했고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주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코웃음을 치며 변호사가 내민 조건을 모조리 거절했고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막대한 돈을 뜯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이 썩을 년. 얘 데리고 가고 이혼하게 된 마당에 돈까지 뜯어가. 그 돌대가리로 이걸 혼자 떠올렸을 리는 없고. 이거 다 네 친구년이랑 작당하고 벌인 일이지. 이것들이 죽여달라고 아주 기를 쓰는구나. 아주 돈을 더 뜯어가라고 입에 걸레를 물었구나. 협박죄까지 더해져서 감옥 가기 싫으면 적당히 해. 뭘 적당히 해. 난 인생 이미 망했다고. 이것들이 죄다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어. 응? 가게 영업정지까지 당한 마당에 다 불사지르고 한번 사고 쳐봐. 사람이 머리가 돌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 뭔 소리야. 가게 영업정지라니? 당신 공무원한테 단속 안 당하게 말해왔다며. 소비자 보호원에서 계속 우리 가게 말 나온 김에 돈 받아 처먹은 자식이 내 뒤통수 치더라. 가게 폐업하게 됐고 대출까지 썼는데 빚만 산더미라고. 그러니까 진즉에 정직하게 장사를 했어야지. 너, 아니 여보, 나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친구분 똑똑하시잖아. 내가 이번 일은 좋게 넘어가 줄 테니까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해보자. 응? 나 알잖아. 아빠 따라서 군대 갔으면 별까지 달았을 인물인 거? 작정하고 매진하면 가게 이전보다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걸? 미안. 난 당신이란 사람 용서할 마음 없고 재결합이라는 미친 선택하고 싶지도 않아. 나 정말 돌아버리는 꼴 보려고 이래. 가게 폐업하게 됐다고 엄마까지 알아눕고 집안 완전 망하게 생겼다고. 너가 나 다시 안 받아주면 나 정말 공무원 그 자식 죽일지도 모르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당신 이런 모습 때문에 이혼한 건데 내가 미쳤어? 그래, 내가 어떻게 나오나 똑똑히 지켜봐. 차단할게. 수고해. 야, 내 인생 어떻게 망가지나 보고 후회하라고. 결국 또 분노 조절이 도진 남편은 이후로 거하게 사고를 치고 말았죠. 저나 저의 가족들을 무시하며 폭언을 하던 사람이 배출구가 없어졌고 원망이 향하는 곳은 자신이 뇌물을 먹여왔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연락을 들은 바로는 공무원이 있는 위생과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더군요. 결국 남편은 관공서에 대담하게도 방화를 하려던 죄로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별을 달게 되었죠. 징역형 3년을 살게 되어 범죄자가 되었으니 본인이 될 거라던 전쟁터의 장성과는 많이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요. 저는 그 이후 친구의 제안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데다가 저를 많이 도와줬었던 친구는
동업자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고요. 바쁜 가게 덕분에 많이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아픈 부모님이 일을 같이 하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벌이 덕분에 마음이 흐뭇하기만 한 요즘이네요. 부모님은 사람을 가려서 잘 사귄 덕분이라고 제 친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마워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호의를 베풀고 헌신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끔씩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사람으로 인한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